안녕하세요 70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1월 이적시장을 맞이해서 3편이나 찍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적시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시장이 열린 만큼 링크가 나는 선수들을 다뤄보면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필요도는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 부진했던 경기들과 비교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코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면서 황태자로 거듭났던 이스코는 현재 약간 주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한때는 지단의 황태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요새는 뭔가 그 기존 멤버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코의 장점을 얘기 드리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드리블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약간 볼이 발에 떨어지지 않는 메시라든가 아자르라든가 무게중심이 낮게 드리블을 치는 선수들처럼 드리블을 좀 잘 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메시나 리베리, 아자르 이런 선수처럼 빠르게 속력을 내면서 수비 균열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일단 볼을 뺏기지 않고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이 상대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서 탈압박 능력이 좋고 그런 식으로 드리블로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자르나 이런 크랙 기질은 없어도 드리블 자체 능력만 봤을 때는 탑급 실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선수가 패스 능력이 뛰어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기술이 좋고 약간 선수 자체가 섬세한 면이 있다 보니까 롱패스도 잘하지만 선수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숏패스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공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를 해주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운트가 나오는 이유가 조르지뉴가 후방 빌드업을 해주고 전방에서 이렇게 플레이메이커를 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 줄기를 뿌려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마운트가 주로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마운트가 조금 잘하는 하고는 있지만 마운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실력인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코가 경기를 보는 눈이나 일단 경험 측면에서도, 그리고 선수 갖고 있는 개인 실력 차에서도 마운트보다는 한 수 위라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캉테, 코바치치, 조르지뉴가 밑을 받친다고 하면 그 조합이 어떤 조합으로 나오든 뒤를 받친다고 하면 앞선에서 이스코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링크가 찌라실 확률이 높고 레알이 첼시에게 제시를 했는데 4,400만 파운드에 제시를 했다, 이런 찌라시성에 가까운 링크만 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찌라시가 맞고 4,400만 파운드가 맞아서 영입이 된다고 해도 성공하면 합리적인 가격이죠. 저는 이스코의 클래스를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매물을 겨울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이득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 선수가 기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술을 좀 타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램파드 전술에 잘 맞지 않고 혹여나 본인이 런던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돈을 사용한 거라서 선수 본인한테도 첼시한테도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스코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램파드 감독이 원해서 뭔가 전술적 구상이 있다면, 램파드 감독이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선수 개개인마다 약간 램파드 감독이 추구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마다. 물론 그 선수들이 부진하면 램파드 계획이 틀어지겠지만 그 선수들마다 그냥 막 기용하지 않는 용병술에서만큼은 램파드 감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코에 대한 생각이 램파드가 있다면, 이스코를 내가 어떻게 기용하겠다 이런 플랜이 있다면 영입을 원하지만, 찌라시 내용대로 구단이 구단에게 제시했고 보드진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이적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게다가 윙어를 볼 수는 있지만 이스코의 윙어로서의 능력은 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 메짤라나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수 바로 밑에서 활동하는 약간 디발라 롤을 맞췄을 때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만약 윙어의 뎁스, 그러니까 마운트처럼 윙 쪽으로 이렇게 넣는데 이스코를 약간 그런 식으로 사오는 거라 그러면 그것도 역시 반대입니다. 그런 필요도 면에서는 역시 지공 상황에서는 지금 마운트, 윌리안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공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를 해줘야 될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 그런 선수의 부재. 옛날엔 아자르가 크랙으로 부시면서 그런 게 상쇄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코가 그런 면에선 필요하긴 하지만 윙어로서는 좀 가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스코의 필요도는 제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6점 정도 주고 싶고요. 가능성 면에서는 지금까지 난 기사들이 다 찌라시성일 확률이 높고 이스코 본인 역시도 첼시 행에 대해서 그렇게 완고한 입장이 아니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10점 만점에 3점, 희박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사 덴벨레입니다.
이 선수는 벨기에의 무사 덴벨레 말고 프랑스 리옹에 있는 프랑스 국적의 무사 덴벨레입니다. 공격수인 이 친구가 링크가 나고 있는 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아쉬운 바추아이, 그리고 이적이 확실시되는 지루 때문에 약간 대체자적으로 영입이 되면서 타미와 경쟁 혹은 서브 목적으로 영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르너 이야기도 굉장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 전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앙이라는 리그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득점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좋은 득점력을 해줬고 셀틱에서도 좋은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득점에 대해서는 이 선수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는 이 선수가 디에고 코스타처럼 어떤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약간 득점이 가능한, 득점에 약간 최적화된 선수라는 겁니다. 게다가 플럼에서 데뷔해서 잉글랜드 무대의 경험도 있고 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도 뛰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험 문제에 대해서는 첼시가 탐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글쎄요, 저는 램파드 감독이 이 무사 덴벨레를 영입하는 게 약간 바추아이 정도의 서브 역할을 맡기려고 영입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를 리그앙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풀 경기 뭐 이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나 이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이라이트나 뭐 경기 몇 개를 요약해서 봤는데, 리옹 자체 팀 컬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방 압박이나 이렇게 연계,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잘하는 타미처럼 이런 공격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와서 스타일을 약간 변모하고 램파드 감독이 조련을 잘해서 이 선수가 그런 다른 유형의 선수, 연계를 잘하고 이런 선수로 거듭날 수도 있지만, 바추아이처럼 스타일이 확고한 선수가 와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추아이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폼이 좋은 무사 덴벨레를 데리고 와서 바추아이 정도의 그 능력이나 혹은 바추아이와 함께 이 옵션을 경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막 시급하게 영입할 정도인가, 그런 의문부호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월 이적 시장은 영입했을 때 확 잘하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 발을 맞추더라도 발을 맞추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한 선수를 빠르게 투입해서 빠르게 이제 반등 효과를 본다, 이런 입장으로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무사 덴벨레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다만 피로도 면에선 지루가 이탈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뭐 여러 링크가 나고 있죠. 바추아이도 현재 이런 폼이라면 무사 덴벨레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5점 정도 줬고요. 가격이나 활용도 면까지 고민을 한다면 한 4점 정도, 필요도는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가격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맨유랑 이제 약간 이적설이 맨유랑 이적설이 약간 났을 때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제 오고 갔다,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결코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아무래도 런던에 위치해 있는 첼시, 그리고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첼시가 리옹보다는, 리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리옹보다는 메리트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영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소스에서 보면은 리옹 측에서는 또 지루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트레이드 카드로 지루를 내세운다면 지루 플러스 금액으로 해서 어쩌면 덴벨레를 좀 손쉽게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영입 가능성에서는 7점 정도 뒀습니다. 다음은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장점은 크게 세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첼시 팬이라면 혹은 리버풀 팬이시라면 쿠티뉴의 장점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쿠티뉴는 그만큼 리버풀 시절에 하드캐리를 하면서 끌고 가다 실패할 정도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장점을 다뤄보자면 윙어로서 포지션이 있고요. 메잘라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다들 아시는 쿠티뉴 존, 쿠티뉴 존에 걸렸다 하면 쿠티뉴가 득점한다는 그 존에서는 가마차는 이제 그런 킥력이 좋은 선수로 보여집니다. 발목 힘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져요. 바르샤 때와 미넨 때, 리버풀 때를 막 이렇게 보면 전술을 탄다, 아니 너무 많이 탄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전술이 맞아 들기만 하면 이 선수가 미쳐 날뛰면서 아예 팀을 끌고 다니는, 내가 이 팀을 이끈다라는 식으로 끌고 다닐 정도로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확실하죠. 기복을 많이 탄다는 거, 전술을 많이 탄다는 것도 있고, 약간 잠부상에 많이 시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주급, 이적료도 지금 미넨 얘기만 들어봐도 1,000억 원 호가일 거로 보여지니까 높은 주급에 굉장한 이적료까지 그렇게까지 투입할 정도로 쿠티뉴가 간절한가, 그 첼시 쪽에서 그렇게 간절한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높은 주급과 이적료라면 살짝 꺼려지긴 합니다. 주급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주급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넨 측에서 난 얘기를 보면 4억에서 7억 사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바르샤나 뭐 그럴 때 받은 게. 근데 지금 캉테가 재계약한 게 4억 언저리쯤 되기 때문에 4억을 좀 넘든가 못 넘든가 그 언저리쯤인데, 최고 주급자보다 많은 주급을 받게 되면 쿠티뉴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주급 체계가 많이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쿠티뉴는 조금 영입이 꺼려지긴 합니다. 자, 쿠티뉴는 워낙에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데리고 와서 잘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램파드 전술에 잘 안 맞고 그래서 선수 자체가 폼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큰일이게 됩니다. 1,000억을 투자했고 주급도 굉장히 높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첼시 반 시즌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덴벨레와 같은 의미로 쿠티뉴도 수비 가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수비 가담을 잘한다는 느낌은 못 받기 때문에 전방 압박과 약간 수비를 견고하게 전방에서 잘라줘야 되는 램파드 축구에 과연 어울린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클럽 때 리버풀 때도 약간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걸로 보여졌을 때 클럽과 거의 유사한 램파드 감독의 전술에서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도는 윙어가 지금 절실한 건 사실이고, 지금 첼시 윙어 자원에서 쿠티뉴 클래스를 갖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 쿠티뉴는 굉장히 좋은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필요도 면에서는 7점을 주었고요. 가능성 면에서는 미넨 계약도 아직 남아있고, 미넨하고 계약이 틀어진다 해도 이적료하고 주급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봐서 한 3점에서 2점 사이를 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3명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뜨고 있지만 약간 애매한 선수들이라서 제외했습니다. 저는 겨울 이적 시장에 가능성이 있고 좋은 선수가 오면 좋죠. 근데 약간 애매한 선수들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이적을 해서 그 선수들과 이제 지금 기존 선수들이 발을 맞춰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행이고 잘 적응하면 다행인데, 겨울 이적 시장은 직전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예가 첼시에 있죠. 마티치가 와갖고 중원 아사 직전에 마티치가 와가지고 하얀 투레, 그리고 이제 검은 마티치란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뭐 야야 투레와 뭐 미드필더진에서는 뭐 우위를 겨룰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로 마티치가 좋은 영입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급한 포지션에 급하게 딱 그런 선수들 직전감을 딱 넣어줘야만 겨울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가 나오는 거겠죠. 다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풀백에서 영입이 거의 링크도 메말라 있다라는 거, 7회 외에는 거의 찌라실 수준에 가까운 거고 7회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줄 리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내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강할 곳이 많고 여름 이적 시장 징계가 이렇게 크긴 크구나. 물론 램파드 감독이 굉장히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유스들 데리고 4위 지금 수성하고 있고, 뭐 맨유가 지고 우리가 비기긴 했지만 맨유가 지고 토트넘이 지면서 어쨌건 4위권 수성을 하면서 점수차를 조금 벌렸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램파드 감독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역시 여름 이적 시장이 징계를 받으면서 스쿼드를 짜는데 한계가 있고 선수들 자체의 부진이 살짝 오면서 위기까지 딱 온 것 같아서 겨울 이적 시장은 그래서 더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적 시장이 업로드 되는 대로 뭐 새로 영입이 된 선수가 오피셜이 뜨면 그 선수는 첼시랑 어떨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1월 내내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첼시 탐구 영역이나 첼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곧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게 되면 그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979명, 정말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